네이버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바로 웹툰입니다. 경기 침체로 가장 큰 매출원이었던 광고 수익, 이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웹툰 매출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가 웹툰을 미국에 상장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지금 상장 시점까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과연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을지 오늘 이 내용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 기자, 일단 네이버 웹툰 글로벌 성과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2분기 기준으로 이 네이버 웹툰의 거래액의 63%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예.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등에서 사용자 매출 규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웹툰의 글로벌 통합 유료 이용자 수는 890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예, 이게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100%나 늘어날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적자폭도 그만큼 커지는 상황이죠. 네, 적자폭도 한 1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지난해 3분기 541억 원이었던 콘텐츠 부문 적자는 올해 3분기 1,04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1년 만에 한 2배 가까이 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 기업 인수 또 마케팅비에 막대한 지출을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이버 웹툰은 지난해 5월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는 국내 1위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 일본 전자책 서비스 업체 이북 재팬 등을 인수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이제 자리를 잡아서 좀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해외는 사실 몸집 불리는데 비용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 적자가 오히려 문제라고요. 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한국은 18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일본은 99억 원, 미국은 21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또 기타 지역으로 분류되는 유럽과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아직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을 제외한 해외에서는 지금 이익이 아예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수익을 내려면 결국에는 유료 결제 이용자 수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이 네이버 웹툰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웹툰을 이용한 사람 수는 국내의 경우 2분기 기준 2,040만 명이었고요. 그중 유료 이용자 수는 540만 명이었습니다. 26% 수준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 유료 결제 이용자 수 비중이 8%, 미국은 4%대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마케팅비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국내보다 해외 이용자당 평균 매출이 일본의 경우 많게는 5배 이상 더 많기 때문에 글로벌 입지가 높아질수록 수익성은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수익성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이북 재팬과 라인망가의 합산 유료 이용자는 3분기 기준 전년 대비 29.2%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일본이 8%, 미국이 4%입니다. 일본도 물론 적지만 미국은 이마저도 반토막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유료 이용자 비율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 웹툰은 미국 시장 측면에서는 어떤 개선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네이버 웹툰은 지난달 미국의 이 웹소설 플랫폼, 프리미엄 웹소설 플랫폼 욘더를 선보였습니다. 욘더는 네이버 웹툰이 인수한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의 유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와패드와 네이버 시리즈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들을 발굴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와패드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9,400만 명인데요. 이 이용자들을 욘더로 일부라도 흡수할 수 있다면 미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추가로 또 전해드리자면 일단 네이버 웹툰의 대표작입니다. 신의 탑이라든지 여신 강림 이런 작품들이 단행본 기준으로 지금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 있다. 이런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만큼 북미 시장 성장성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런 부분을 확장해서 보자면 사실 웹툰이나 웹소설 이런 자체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는 원작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2차 영상이나 콘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런 작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IP를 활용한 전략을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네이버 웹툰 원작으로 만든 드라마죠. 지금 우리 학교는 또 이 지옥 등은 전 세계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이버 웹툰은 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고요. 판권을 파는 계약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현지 영상 스튜디오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현지 언어와 문화에 기반한 영상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와패드와 함께 설립한 웹툰 와패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인기 콘텐츠들의 영상화를 진행 중이고요. 일본에서는 CJ E&M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습니다. 영역 확충 웹툰 플랫폼 이용자 유입에도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지금 우리 학교는이 이 넷플릭스에 공개된 후 2주간 웹툰 조회수가 약 80배, 주간 거래액은 59배 늘어난 바 있습니다. 역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 효과도 있는 거고. 선순환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글로벌 행보를 보여오고 있는 네이버 웹툰, 공식적으로 미국 증시 상장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게 뭐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해온 거겠죠? 네, 네이버 웹툰의 이 지배 구조는 이미 미국 중심으로 재편돼 있습니다. 2020년 네이버는 웹툰의 본사를 미국 LA로 옮겼고요. 이 미국의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네이버 웹툰을 합병시켰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웹툰 법인은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아래에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DC와 마블, 디즈니의 나라인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미국이 콘텐츠의 중심인 것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 또 투자 유치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 김남선 CFO가 이제 웹툰 상장 시점까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게 목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사실 본격적인 수익 실현이 또 이뤄지는 만큼 이 시기가 언제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 시기를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네, 네이버 웹툰의 손익분기점 달성까지는 이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2024년을 딱 얘기하고 있는데요. 허지수 연구원은 일본 쪽의 마케팅비 효율화가 이루어지는 게 관건이란 의견입니다. 다만 미국 쪽은 콘텐츠 발굴과 영상화 작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의 오동환 연구원도 흑자 전환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 쪽 마케팅비가 줄어들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일본도 미국도 비용 절감이 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로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IPO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모 회사의 가치 하락이 좀 우려가 된다거나 하는 의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뭐 대응이라든지 방안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뭐 찬성하는 그 연구원도 있고요. 예.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네이버 웹툰은 현재 적자지만 가장 성장률이 높습니다. 흑자 전환이 달성되면 네이버 전체의 가치에도 웹툰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텐데요. 예. 이 상장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앞서 카카오가 잇따라 핵심 사업부의 쪼개기 상장으로 비판을 받은 것처럼 네이버도 논란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